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중국이 영토 야욕을 드러내며 대만을 비롯해 동아시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변국들 사이에 한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개발이 시작된 한국형 스텔스 구축함인 KDDX를 개발 중인데요. 한국형 스텔스 구축함인 KDDX와 광개토 배치3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둘은 서로 다른 전투함입니다. 성능은 KDX 배치3가 더욱 강력하지만 사실상 수적 주력은 KDDX가 모두 배치할 것이며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스텔스 전투함 개발 사업인과 동시에 배수량 8,000톤 규모의 KDDX 구축함인데요. 성능을 보자면 이전에 개발되었던 세종대왕급 KDX 구축함과 달리 전투함의 추진체계와 가스터빈 엔진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 무장체계 및 전투체계 소프트웨어와 다기능 레이더 및 소나를 100% 한국산으로 통일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함정 건조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진행하는 스텔스 미사일 구축함 KDDX 프로젝트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한 한국이 이제는 스텔스 기능까지 이지스 구축함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KDDX는 스텔스 형상을 위해 전투함의 모양도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현대중공업의 KDDX 형상을 보면 선체 돌출부를 최소화해 고도의 스텔스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함수 선형의 경우 해군 구축함 최초로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해 스텔스 성능에도 굉장한 이점이 생김에 따라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수치를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었고 파도에 의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압도적으로 작아지는 것 또한 스텔스 형상의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현재까지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한 대표적인 전투함으로 미 해군의 스텔스 전투함인 주멀트가 대표적입니다.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건조된 미 스텔스 전투함 주멀트는 14,500톤급 스텔스 구축함으로 대지상 화력 지원 및 타격 임무에 특화되었는데요. 한국 해군의 군사력 강화와 기동 전단을 위해 지금부터 건조가 시작되는 KDDX는 총 6척 최대 14척을 배치하려고 준비 중이며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광개토대왕급 KDX 구축함 그리고 KDDX 구축함을 통해 총 24척의 전투함을 확보하려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KDDX 구축함의 성능은 기존에 존재했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하거나 더욱 우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차세대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인 KVL-S2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되며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모델을 보면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48대, 후방에 16대의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됨에 따라 총 64대의 미사일 발사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DX 스텔스 전투함에 장착할 미사일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발사된 이후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적군의 잠수함을 격파하기 위해 개발된 홍상어 대잠 미사일의 관통력은 수중에서 아변 강판 1500mm를 통째로 관통할 정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잠수함 킬러로 불립니다. 게다가 장거리 미사일 현무3 순항 미사일은 적국의 대도시와 군사기지를 폭격 목표로 지정하고 향후 사거리가 3000km로 개량됨에 따라 중국의 군사도시 전역을 유효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KDDX에 탑재되는 KVL-S2 미사일 발사대는 기존 KVL-S1에 비해 면적이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나 거대화되었으며 KDDX 전투함에 탑재될 개량형 미사일 발사대 KVL-S2의 크기가 더욱 커진 점에 따라 탄두 중량이 2톤으로 소형화된 현무포 미사일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 한국산 미사일을 운용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KDDX 전투함의 잠재력은 무시 못할 정도인데요. 거대해진 미사일에는 탄두의 화약량을 2개 가까이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KDDX 딱 한 척만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해군의 화력 증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KVL-S2는
KDDX 전투함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진 국산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 발사대인데요. 연속적으로 미사일 낙원 설정이 가능한 이지스 위상 배열 레이더로 대한미사일을 발사해 한 척의 KDDX 스텔스 구축함이 대한미사일로 다수의 적군 전투함을 순식간에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DDX 스텔스 구축함은 이어도를 탐내는 중국산 구축함이나 과거부터 독도를 탐내왔던 일본 해자대 구축함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추고 있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한국의 KDDX 전투함은 현무3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총 64발을 장착해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중국 전역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4 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3,000km로 사실상 KDDX 전투함이 한반도 영해에서 정박하기만 해도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타격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해군의 세종대 왕급 구축함도 마찬가지지만 핵심 포인트는 KDDX가 스텔스 구축함이란 것이며 해상 레이더에서 스텔스 KDDX 전투함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나 적군 입장에선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현무미사일 폭격에 초토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합작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 소식은 KDDX 대함 전투 능력까지 세계 최강급으로 갖추게 되는 것을 뜻하며 구축함뿐만 아니라 중국산 항공모함도 KDDX 초음속 미사일 한 방으로 바닷속에 수장시킬 수 있습니다. KDDX의 기본 무장으로는 127mm 함포를 포함해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2가 장착되는데요. CIWS란 적군에 대한 유도탄과 고속 침투정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수단인데 적군 미사일의 사거리가 KDDX의 10km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CIWS가 최후의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적군의 미사일이 KDDX를 타격하기 전 수천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미사일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CIWS 체계 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3,200억 원을 투입해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DDX의 소나체계 개발에는 LIGN-X1이 채택되었으며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 마스트가 개발되어 장착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통합 마스트에는 듀얼밴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피하 식별기 등 탐지 센서와 통신기 안테나를 개발해 마스트에 모두 통일시키는 형식입니다. 한국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 KDDX를 100% 국산화해 개발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끝없이 불타오르고 있으며 자주 국방을 위한 우리 연구진들은 오늘도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